아, 나 뭐 버클리나 하는데 이런 짜치는 회사 일하고 있어. 이래서 내가 일을 대충 했어봐요. 그럼 귀여운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Impress everyone along the way. 어디서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열심히 하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 게 아, 나만 너무 호구처럼 퍼주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들어도 결국 나한테 남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한테 남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몰라주고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니까 매사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풀리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반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전교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플 플리징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약간 스테이블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몸에 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남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반장이 되려면 저 친구 뭐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나한테 투표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나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차별화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공약을 내봤자 뭐 그게 솔직히 실현 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약은 아무도 안 들을 것 같다. 대신 내가 좀 웃겨야겠다. 왜냐면 특히 1, 2, 3, 4학년 이제 저랑 너무 거리가 먼 친구들은 그걸 보는데 관심도 없고 지루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연설하는 걸 보긴 해야 되는데 지루하니까 남들과 다르게 튀어서 기억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가 알려준 팁이 있었는데 계란을 머리에 깨봐라.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방송반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정말 날계란을 머리에 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무모한 짓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랬었어요. 이제 그때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모든 일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질문지 중에서 약간 얼굴을 드러내는 게 뭐 부끄럽다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자신의 브랜딩을 고민을 하는데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좀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을까 봐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적어주셨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피드백도 봐가면서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여기서 제 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 거의 없거든요. 다들 무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떨리는지 다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내가 시간 내서 왔으니까 좋은 이야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잖아요. 너무 혼자서 조마조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 6일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난 그 겨울방학 때 자퇴서를 내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되게 젊은 엄마 20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30살인데 애가 10살, 7살이 된 되게 젊은 엄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금발의 여자는 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보면 전혀 안 닮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막 홈스테이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 닮았다 막 이러면서 신나서 갔었거든요. 그분 그 제니라는 집에 이탈리안계 가족인데 거기서 살면서 1년 동안 살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특히 가장 큰 가르침은 미국은 16살부터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16살부터 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식료품점, 그러니까 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정말 똥차지만 자기 힘으로 차를 샀다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정말 인디펜던트한 여자였거든요.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정반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맨날 부모님 도움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걸 되게 경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가치관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해내는 게 정말 멋있는 거고 언니 차가 더 좋지만 엄마 아빠가 사준 거니까 멋있지 않다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일부러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잘하고 싶으니까 인기 많은 여자애들, 뭐 학교에서 반장 같은 거 하는 애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 옷을 어떻게 입나, 남자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처럼 회사에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새로운 회사에 갔을 때 그 팀에서 누가 제일 인정받느냐, 누가 알파인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저 부사장이랑 저 부사장이랑 이런 관계네, 저 상무가 저 부사장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네, 이런 걸 되게 어릴 때부터 남들을 관찰하던 습관, 인기가 있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습관이 제 커리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긴 건데 그게 결국 저의 강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셔도 나중에 그게 자기를 더 남들보다 잘난 부분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커리어 페어를 인퍼슨으로 하는 학교에서 이제 하는 커리어 페어를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언니가 준 팁이 있었는데 레주메를 모든 사람들이 프린트를 해서 가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예쁜 종이로 해봐라. 그래서 제가 옅은 핑크빛이 있는 파스텔로 좀 더 두꺼운 종이로 해갔어요. 왜냐면 그 많은 종이 사이에서 약간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 쪽에 지원을 하는데 레주메도 못생기게 하면 광고를 예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제 이름 옆에 별표를 쳤어요. 펜으로. 왜냐면 그런 채용하는 데는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근데 요즘 별표를 치면 나는 아니지만 내 동료가 왠지 얘랑 말해보고 얘 괜찮아서 별표를 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옆에 코너를 접어놔요. 티나게. 그거 알아요? 경품 뽑을 때 꾸깃꾸깃 하면은 뭐 표면적인가 뭔가 더 높아가지고 확률 높아지는 거 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점을 주려면 보통 이런 채용 설명회 가면 그냥 막 껄렁, 특히 엔지니어 애들은 버클리 뭐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 그러면 진짜 오라는 데 많으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나가고 막 Are you guys hiring? 막 고용하시나요? 막 이러고 질문하고 다녀요. 그냥 펜 하나 주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이에서 저는 일단 들어가서 뭐 HP, 구글 이런 데는 당연히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회사들을 타겟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 다 리서치를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회사 몇 개로 이렇게 추려서 사실 제가 지원했던 회사도 있었고 그 중에 튜브모글이라고 나중에 어도비에서 인수를 한 광고 그러니까 에드텍이라고 광고를 만드는 그 기술적인 걸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 갔어요. 근데 솔직히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작은 회사니까. 근데 나는 가서 너네 그 잉크 1000라는 매거진에서 뭐 일하기 좋은 회사 몇 등 안에 들은 것도 알고 있고 이런 포지션이 있어서 내가 저번 달에 지원을 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 그치만 난 너의 회사 미션도 너무 좋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들 진짜 아무도 안 오고 와가지고 막 펜만 가져가는 애들 많은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왔다니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 리크루터 분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분이 그거를 보고 사실 너가 지원했던 그 마케팅 주니어 롤은 그 사장님, CEO, 대표님의 비서였던 친구가 안에 내부적으로 고용이 돼서 너한테 답장이 안 간 거다. 그래서 그런 대신 너가 경제를 전공했으니까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떻니? 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인터뷰를 봐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비디오 광고를 프로그래매틱하게 사는 거는 그 회사가 거의 최초로 많이 한 거여서 그 회사 출신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갔어요. 제가 일바로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갔죠. 아시아 담당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이렇게 4가지 나라를 묶어서 제가 거기서 디지털 마케팅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끔, 그러니까 솔직히 마케팅에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보통 엔지니어 분이나 아니면 로컬리제이션 쪽에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다 같이 만났는데 다들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폰트 봤어요? 한국 UI 봤어요? 너무 구리다고. 진짜 무슨 어떤 포스터는 왜 그 떡방아 찍는 토끼 같은 그림이 그려가가지고 막 궁서체로 제목이 있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찾는 거지? 저희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경각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처음에 혹시 옥자 기억나세요? 넷플릭스 최초 봉준호 감독이 오리지널 영화를 한 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한국이 잘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넷플릭스 본사에서 나온 특히 백인 위주인 직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넷플릭스 모르면 걔네가 미개한 거지, 약간 이런 애티튜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옥자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도 약간 모멘텀이 안 생겼었어요. 근데 넷플릭스 런칭을 그때 여의도 콘레드 호텔인가 거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높은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때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기자님께서 넷플릭스 한국 폰트가 너무 구린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말투가 되게 좀 약간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근데 그 통역가님이 less than ideal?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통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프터 파티 같은 자리에서 리테이스팅, 사실 그 CEO분이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CEO님 중에 제일 원어원으로 얘기 제일 많이 했어요. 뭐 저커버그님이랑 말 섞은 적도 없고, 틱톡 CEO님이랑 엘리베이터 한 번 탔는데 너무 피부가 좋아서 제가 할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 리테이스팅지 그분은 되게 좋게도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카페테리아에. 그래서 그분이랑 가끔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증거, 자료 같은 게 있다. 어느 부분에서 안 예쁜지.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구글닥에 어떤 BP 한 두세 명을 태그를 하면서 이것 좀 알아보라. 이러니까 정말 불나게 막 슉슉슉 막 일이 되는 거야. 막 이 팀은 이거 담당이고, 키아트는 이거 담당이고, 폰트는 이거 담당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 일단 그 기본 폰트부터 심각하니까 일단 폰트를 사는 걸 고민하기 전에 무료 폰트 그냥 일단 나눔 고딕이라도 해라. 그게 이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제가 폰트를 골랐다는 게 나눔 고딕을 그때 제가 추천을 해서 나눔 고딕이 폰트였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은 본인들이 폰트를 개발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그리고 넷플릭스 그렇게 잘 다니다가 메타에 가게 된 이유는 저희 매니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좀 적당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난 넷플릭스 너무 좋으니까 우리 그 상사의 상사한테 가서 다른 팀에 옮겨달라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딜을 치려고 했던 건데, 그때 페이스북에 덜컥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그 튜브모글이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진짜 시리즈 A도 아닌 시드 스테이지 진짜 듣보자 스타트업에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비자가 없어서 받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일단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 CTO로 계셨던 분이 그 당시에 메타에서 엔지니어링 리더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리퍼를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는데, 여기서 교훈은 나 뭐 버클리 나왔는데 이런 짜치는 회사 일하고 있어. 이래서 내가 일을 대충 했어봐요. 그럼 기업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impress everyone along the way. 어디서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열심히 하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 게 나만 너무 호구처럼 퍼주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들어도 결국 나한테 남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저한테 남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몰라주고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이니까 매사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풀리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돈도 더 많이 주고, 이제 저는 그동안 프로그래매틱 바잉 디지털 마케팅만 했는데 여기 오면 모든 채널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갔죠. 그때 너무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커리어에서 가장 즐거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전 사실 되게 T인데 일할 때는 컨슈머 마케팅 F들이 너무 많아서 이 광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 다들 막 상처를 입는 거예요. 광고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만든 사람 마음 안 상한 게 중요한가? 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쪽은 그것도 있고, 뉴욕 사람들이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거든요. 뉴욕 사람들이 친데레가 더 많아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막 말로만 어떡해 이러지만 도와주지 않고, 뉴욕 사람들도 막 그 타이어 빠졌을 때 막 욕하면서 넌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못하니? 이러면서 고쳐주고 가는 그런 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뉴욕 사람들이랑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느낀 게, 제가 컨슈머 마케팅에 있었을 때는 제가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고 욕먹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30명이 조인하는, 전 세계에서 조인하는 콜이 있는데, 그 콜에 있는 그 줌 링크가 그 당시에는 블루진스라는 걸 사용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류가 나요. 맨날 같은 링크인데 매주 있는데 이거 왜 아무도 비서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넷플릭스 같으면 진짜 그렇게 매주 하는 미팅이 7분에서 10분씩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냥 이 링크 써요 하는데 7분에서 10분이 낭비가 되는데, 넷플릭스 같으면 정말 비싼 7분을 낭비했네요 하하 막 이런 농담을 하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왜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그 비서한테 블루진스 링크가 안 돼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The link in the invite doesn't work period.
근데 아시죠? 한국도 카톡에서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점이랑 네네랑 넵넵 이런 거 다 다른 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팩트를 말해준 건데 이 여자가 너무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너는 이런 페이스북이란 최고의 회사에 일하고 있고 그거 링크 잘 만드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분을 나빠하는 너가 이상한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부사장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서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서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특히 너보다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되게 너가 나를 낮춰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같았으면 Maybe I'm being stupid. 내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링크가 The link in the invite doesn't work 하고 sad face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링크가 안 되네요 하고 유유 이렇게 보냈을 거래요. 그래서 저거서 느낀 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 팀에 있는 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래 그렇게 소통을 해야겠다. 난 안 멍청하지만 내가 멍청하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팀이랑 나랑 안 맞는다. 좀 더 티들이 많은 집단으로 가야겠다.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어떤 캠페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수치도 있지만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저희가 해냈어요. 이거랑 수치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고 나서 설명이 더 중요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게 많아서 좀 더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쪽으로 가까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옮기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엔지니어링 디렉터가 저한테 DM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그런 말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막 엔지니어들이 신나서 이런 제품 만들어봐요. 막 립스틱 AR로 해갖고 막 하는 거 해봐요. 아무도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난 크리에이터 몇십 명이랑 얘기해보는 게 내 직업인데 다들 돈 벌고 싶어하지 그런 필터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필터 충분히 많아요를 좀 더 예쁘게 말을 했겠죠? 그때 그 NG 디렉터분이 너무 고맙다고 That's why we have you. 너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다 라고 해서 여기가 내 팀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힘드시거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활짝 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를 가려는 노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동안은 뭐 웃어주면서 그래 맞춰줄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좀 있으면 떠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버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메타에서 6년 있으면서 그때 되게 크리에이터들을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KPI가 크리에이터들이 라이브를 하는 숫자와 그들의 시간, 그러니까 watchhour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몇 시간인지 그거를 늘리는 일이었는데 라이브가 중요한 제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그러니까 막 애로 비유를 하면 셋째 아들 막 이런 느낌? 첫째는 막 장남이니까 중요하고 막내는 애기니까 중요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라이브는 그냥 고만고만 잘하는 오래된 제품이어가지고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매니저들이 라이브를 주로 하는 크리에이터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팔로워가 진짜 많고 몇 밀리언이고 이래도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게 된 크리에이터들이 저한테 문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상 저는 그들의 스토리를 다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콜롬비아계 최근에 한국도 방문한 록시벨라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남편이 지붕을 고치는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허리가 다쳐서 가족 가라지에서 자면서 이렇게 먹을 걸 궁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메이크업을 잘하니까 메이크업 하면서 그거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족을 그 친구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막 동시 접속자가 몇만 명씩 있다가 어떤 오류로 갑자기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솔직히 씹어도 되고 사실 제 PMM 프로덕트 마케팅 친구들은 너 그렇게 하나하나 다 도와주고 있으면 너 일 못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특히 유색인종, 여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고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제가 마케팅 에이전시를 할 줄 몰랐었죠. 근데 그때 저한테 어떻게 은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한테 빚을 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에이전시를 하니까 정말 발벗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좀 진심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호구 잡히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give because you want to give. 그러니까 좀 베푸는 거에 좀 기쁨을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누가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랬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너뷰티 회사도
차렸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파워피거든요. 막 3년 후엔 뭐 하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막 다음 주에는 뭐 하는지 알지만 다음 달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노스스타, 저의 북극성은 그냥 내가 재밌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약간 국뽕 이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도 좀 돈이 많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보면 한국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막 야근할 것 같아서 그때 약속 못 잡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워킹맘들은 정말 일하기 너무 힘들고 그러는 이유가 나라에 돈이 좀 더 많이 돌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 살 수 있는 거는 K뷰티 회사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내수 경제가 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국가적으로 이미지 같은 거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일도 재밌을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크게 계획은 짜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는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책 쓰는 것도 되게 값진 경험이었고, 정말 저 솔직히 ADHD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썼으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 좋은 피드백 네, 기대하겠습니다.